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살아왔다면 그 사실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오늘 사건의 키워드는 친자 확인, 20년 가족의 비밀,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일부 인물과 상황은 개인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B씨는 올해 53세,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는 그보다 4살 연상으로 육아 관련 사업을 하며 강의까지 병행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해 슬하에 3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독립했고 두 딸은 대학생으로 함께 거주 중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던 아내, 조용히 가정을 지키던 남편, 그리고 서로를 잘 따르던 자녀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어머니의 한 통의 전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희 아내 지금 낯선 남자랑 카페에 있더라. 어머니는 지인들과 대형 카페에 들렀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이 아닌 어떤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고 했죠. 그 순간 B씨의 심장은 뚝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아내였거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뜻밖에도 차분했습니다. 직장 동료야. 점심 미팅한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B씨는 그 대답을 곱씹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라기엔 어머니가 전한 분위기, 그리고 둘이 잠시 사라졌다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 B씨는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여동생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말하기 좀 그런데 셋째, 친자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B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묘하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막내딸, 그러니까 셋째는 자랄수록 가족 중 누구와도 닮은 점이 없었습니다. 눈매도 성격도 식습관도 모두 달랐죠. 하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져서 B씨는 누구보다 막내를 아끼며 키웠습니다. 쟤는 왜 그렇게 예쁘게만 보이냐? 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셋째의 사진을 번갈아 보던 B씨는 도저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검사 결과지를 건네받은 B씨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부일치하지 않음.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 눈빛 하나하나에 자신의 피를 느낀다고 믿었던 딸이 사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혼자 방에 틀어박힌 B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마음을 겪지 않도록 그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 TV를 함께 보던 중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 친자 확인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갑자기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B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알고 있었구나.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셋째가 내 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지? 아내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 준비해둔 대답처럼 말했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어. 그땐 나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B씨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전 남자친구 몇 번 만났을 때 그때 일이야. 성폭행이었어.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기억도 안 나. 내가 너무 지워버리려고만 했나봐. 그녀는 눈물을 보였지만 B씨는 그 말에 1%의 진심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감정이 그날 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장면이 B씨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지인의 결혼식장. 아내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그날 어머니가 말했던 카페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상황이 겹친 걸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이 뇌리에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B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B씨는 휴가를 내고 직접 아내를 회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근처 골목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가 건물 밖으로 나왔고 그 옆에는 낯익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택시를 함께 탔습니다. B씨는 조용히 뒤따랐고 10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한 모텔.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B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확신으로 각인됐습니다. B씨는 그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맞다. 그 남자야. 내가 카페에서 본 사람. 그 길로 B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상간남은 자신의 아내를 대동해 법원에 나왔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내와 상간남이 B씨를 맞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스토킹, 불법 촬영,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대신 상간자 소송을 취하하면 우리도 취하하겠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불륜행위, 외도 정황, 사진 증거 등 모든 자료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재산 분할까지 요구해왔습니다. B씨 명의의 아파트, 그리고 결혼 후 B씨 자금으로 마련한 주택에 대해 아내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니 내 몫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겪은 B씨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늘 아빠 곁에 붙어 다녔습니다. 아빠, 나 아빠 없으면 안 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가 자신을 의심했을 거라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B씨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혹은 그저 모른 척하고 품에 안을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지금도 그는 묵묵히 고민 중입니다. 그날 그 사건은 앞으로도 꼭 기억되어야 할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